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2400선, 800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실질적으로 800선이 조금 깨지는 조금 이제 하향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은 오늘 그런 이제 낙폭 부분들을 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금 상승 기조에 조금 이제 발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는 지금 조금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을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에서 좀 아쉽게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출회가 되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장중에 제가 방송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이제 출회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증시만 보면은 뭐 미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국내 증시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일단은 뭐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외에 시장을 어떻게 짓누를 만한 뭐 하락을 시킬 만한 그런 이제 이벤트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최근에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조금 밀리면서 좀 물린 종목들이 많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나빠서 이런 종목들이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제가 이제 뭐 하락을 할 때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서는 회복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예요. 연말이요. 솔직히 이게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눌려졌어요, 맞죠? 작년 10월 달쯤에도 코스피가 거의 저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시장 중에서도 좀 약한 부분이 지금 이제 최근에 9월달, 10월달 이 하락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뭐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도 없지만은 하락을 시킬 만한 재료도 없다. 그러면은 종목이나 개별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세가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죠. 우리가 12월 말에는 내년을 조금 기대하면서 보통 이제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모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기 잡았습니다. 밖에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까 모기들이 좀 따뜻한 곳으로 오나 봐요.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실이 이 창문이 서쪽에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달고 놓거든요. 많이 달고 놓는데 여기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가 또 이 방송실 안에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끊겼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이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상승을 했다가 뭐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제가 뭐 2400선에서 2500선 안에서 계속 박스권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고점도 돌파를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경계감이 동반이 되는 상승을 조금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시장 대응하는 게 조금 이제 수월해지거나 어느 정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시고, 시장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 수세를 보여준 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순매 수세가 들어오면서 순매도세도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 누적으로 된 게 좀 줄어드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다만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전략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장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렇다. 근데 아마 지금 아직 뭐 그 중동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 번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확전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증시에서도 한 번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참고하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떤 종목이 하락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증시가 하락해서 종목이 하락하는 거, 당연히 증시가 좋지 않은데 맞죠? 우리 종목만 막 상승해주면 좋겠지 맞죠? 물론 이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바로바로 이렇게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 우리가 믿음, 이제 아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중꺾마라고 하던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투자의 심리를 좀 다잡아가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제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자율주행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종목을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시초가 대비 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이 분홍색 선이 어떤 주가의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주식은 어차피 쌀 때 매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할 때, 조금 더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때 조금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도 오늘 이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지 않고 이렇게 양봉이, 몸통이 꽉 찬 양봉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 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분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애매하게 맞죠.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뭐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우리가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6%대 정도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항상 뭐 시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5%대 구간에서 일단 먼저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왔다가 갖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 출발을 해서 14,10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14,400원이잖아요.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종가랑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종목 한번 미리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제 레이저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지금 시장이 오늘 막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 종목들은 안 가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반도체 업황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오늘 시장 자체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거의 전체적으로 전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2천여 개가 넘고 하락 종목이 400여 개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빅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나 LG엔솔의 중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나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보면 깜짝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죠. 예상치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중반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68,000원, 66,000원 여기 사이에서부터 이 가격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좋을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 5%에서 6%, 5%에서 8% 정도 최대 그렇게 이제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종목도 우리가 타점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 뭐 충분히 안 가는 거 아는데 조금 이제 들어가기가 겁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 가는 종목도,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막 하루에 뭐 상한가를 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맞죠?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들고 나간 이제 원탑 종목이죠.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종목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이야.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습도입니다. 습도. 여러분들 수율이라는 단어 아시죠? 수율. 반도체에서는 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수율 부분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수율이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수율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카카오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조금 기다리고, 자, 나는 반도체 수율이 뭔지 안다 라고 하시는 분. 자, 아무도 모르시는 걸로, 방송은 그래도 한 50여 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간에도.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걸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수율이라는 것 자체는 완성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어떤 이제 재료나 이런 부품들을 투자를 할 거 아니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개를 만든다. 100개를 만든다 했을 때 수율이 뭐냐? 그러면 80개에 만들 수 있다. 이게 실질적인 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를 만들 재료를 가지고 100개의 재료, 쉽게 말하면 100개의 재료로 80개의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BMS님. 그게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셨나봐요. 불량품, 쉽게 말해서 불량품, 거기에 대해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 대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이 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수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자, 반도체에서는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80개의 완성품을 생산하면 우리가 80개만 팔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팔 수 있는 건데, 자, 이 80개를 만들던 거를 85개, 90개까지의 수율을 올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 100개의 재료, 100개의 재료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 어디 A 공장에서는 60개만 만들 수 있고 B 공장에서는 80개만 만들 수 있고, 자, C 공장에서는 90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수율이 좋은 C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 업황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은 이 수율이라는 부분인데, 이 저스템이라는 기업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율이라는 것 자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사업장 보셨죠?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면은 막 우리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 보면은 뭐 호기심 천국에서 쫄쫄이 입듯이 맞죠. 그런 이제 옷을 굉장히 깨끗한 걸 입고, 그러니까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그 까다롭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먼지 한 톨도 조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뭐 괜히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맞죠.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내가 들어갈 때 먼지 같은 거를 달고 들어가면은 반도체 수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클린룸에 들어가서 공기로 굉장히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입장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 수율 문제거든요. 수율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반도체는 굉장히 아까 제가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쉽게 말해서 적정한 온도 그리고 적정한 습도 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멸균복. 근데 멸균복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 만드는 곳에, 음식 공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착용을 할 수 있는 게 멸균복이고, 저게 어떻게 봐야 되지? 방진복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간에 어차피 뭐 뜻은 다 통했을 겁니다. 맞죠? 뜻은 다 통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좀 알아주시고, 이 저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습도 제어 시스템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 기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 저셈이라는 기업밖에 반도체 습도 관련해서는 이 기업만 거의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조금 더 대단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8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독점까지는 아니고요. 독점까지는 아닌데,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게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국내 시장 1위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은, 자, 국내 시장 1위 점유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내 시장 해봤자 딱히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말고는 크게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 받아주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은 뭐 충분히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우리 국내 그 시장의 파이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파이가 훨씬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경우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면은 여러분들 뭐 80%면은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80%면은 거의 답니다, 맞죠? 반도체를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 시스템에서 습도 제어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재료라고 보시고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에서 통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물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자폭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거기서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분야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분야, 그러니까 뭐 갤럭시, 뭐 플립, 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5죠. 폴드 뭐 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모델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성과를 냈었고, 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이제 액정을 납품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영업이익 성과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2조 4천억 원 정도, 2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적자폭이 감소를 하면서 조 단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훨씬 상회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닝이 말 그대로 실적입니다, 맞죠? 어닝이 실적인데, 이게 실적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닝 시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닝 시즌이 결국에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얼마나 장사를 잘했고 추가적인 매출을 불러 일으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 공부를 하면은 성적표를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많이 일으켰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성장을 했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가치 투자라는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우리 국내 시장은 제가 이제 좀 가치 투자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어닝스 프레저를 달성했으면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야 돼요, 맞죠?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막 제한된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굉장히 쉽게 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가 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최고 매출을 일으키고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2년 동안 큰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거의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 때 아실 거예요, 맞죠? 10만 전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종목이 지금 6만 8천원 7만원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이 관련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국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최고고 영업이익이 최고인데 왜 주가는 이 꼴이 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 그러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더라도,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더라도 그 성과가 폄하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미래 관련해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그 모든 게 필요하려면은 일단 통신이 굉장히 짱짱하게, 쉽게 말해서 좀 짱짱하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미래 먹거리, 쉽게 말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테마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그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시는 게 가장 승률이 조금 높다라는 거예요. 승률이 좀 높은 거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방위산업 이런 것들은 시장에 뭐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은 사우디나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방한을 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방산주긴 한데 어제처럼 빅텍이 어제처럼 상한가를 갔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될 뿐이고, 그냥 이제 방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슈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상한가를 간 거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해서, 자, 우리가 방산주를 샀으니까 무조건 막 여러분들 그러고 있죠. 기도하시면서 막 기도하면서 제발 어디 나라 전쟁이나 좀 터져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죠. 근데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뭐 전쟁이 나는 건 아니죠. 제가 이 종목을 샀다고 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를 샀다고 해서 전쟁이 제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어떠한 이슈가 동반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은 순전히 그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대형 금융주들 있죠. 대형 금융주들부터 해서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 어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반도체, 여러분들 2분기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높은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맞죠? 2분기에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3분기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조금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3분기의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높게 올렸단 말이에요. 더 높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게 올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닥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몇 년 동안 좋지 못했잖아요. 맞죠? 몇 년 동안 좋지 못했는데 이제 그 조금 암흑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4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내년부터는 꾸준한 성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했을 때 단기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물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릴 수도 있지만은, 자, 반도체 산업 자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워낙 반도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한 게 많으실 겁니다. 맞죠? 한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좋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실질적인 반도체 업황의 바닥에 대한 통과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재미없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미없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좋은 테마에 좋은 종목,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이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된다면은,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이겠죠. 당연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얼마 막 늘지는 않아요. 고만고만한데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혜를 조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실질적으로 고만고만한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영업이익은 근데 다만 이렇게 조금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낮아졌지만은 실질적인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효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현금 유동 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종목들,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조금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조금 하락을 했어요. 맞죠? 우리가 과거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한 5월달 이렇게 조금 눌림목이 이렇게 형성이 될 시점에 공략을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2시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2시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과거에 좀 짧게 보유를 하면서 한 27%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냈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청산을 하는 타점을 잡는 것도 이때는 굉장히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전에 상승을 했을 때 고점이 형성된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근데 솔직히 언제 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은 다 사기는 잘 사요, 맞죠? 여러분들이 제일 보시면은 당장 내일 막 상패가 되지 않는 종목들도, 상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들도 TV에서 전문가가 말하면은 좋은 종목인가 보다 하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우리가 뭐 매수는 고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고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저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은 굉장히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탈출을 할 수도 있고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들 사는 건 다 잘 사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잘 산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저스템을 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어차피 제 방에 계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조금 수익을 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에서 뭐 가격대를 딱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거든요. 그럼 이 저스템도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공략이 가능하세요. 가능한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언제 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16,000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12,280원이죠. 12,280원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16,000원 중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만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약 3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나 이제 가지고 가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종목이 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 바로 막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막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맞죠? 이 종목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이 그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일주일 만에 이 목표가를 도달을 할지, 한 달이 걸려서 도달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신이 와도 모르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참고를 삼는 거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 부분들, 저항을 맞았던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표가는 제가 16,000원까지는 진짜 쉽게 말해서 때려 죽여도 간다는 거죠. 때려 죽여도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면서 성향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조금 최대한 빨리빨리 5%든 10%든, 제가 성격이 조금 그렇거든요. 5%든 10%든 조금 확정적인 수익으로 빨리 그냥 종목들을 순환을 빨리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뭐 저스템에 대해서 어떤 호재성 기사가 뜨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되어 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든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내일 당장에 상한가를 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매도를 내일 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셔도, 여러분들이 뭐 제 방 말고도 여기저기 막 다른 전문가들 방에도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죠? 많이 다 들어가시는데, 그 종목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의 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는 얼마를 가지고 본다, 이런 건 이제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 종목 무조건 한 달 안에 갑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만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일단 투자를 했을 때는 최소한 손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유를 해보세요. 잘 보유를 해보시고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줬던 부분들이 있죠. 지지를 받아줬던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조금 보인 그런 이제 자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상한가를 이제 만들면서 여기 지지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조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날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지 부분이 한 4,7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종가가 5,0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마무리가 되었고 윗꼬리가 조금 달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물 출회가 고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걸 보라고 그랬죠?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할 때 이 4,800원, 4,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만 확인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가 밑에서부터는 잡지 못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지를 받아준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5%든 10%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위치 한번 잘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그러는데, 또 이게 왜 지금 전쟁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이런 분쟁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움직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펼쳐줄 가능성도
조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이 종목들, 이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 내일 사도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잖아요. 저스템 이 종목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합니다. 시초가 매수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을 조금 담으신 분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조금 차여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주가가 지금 증시 자체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딱 제 종목만 따라 오셨더라도 어느 정도 딱 조금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저스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은 충분히 모든 종목들이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저스템이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하세요. 충분히 가능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건 따로 없으세요, 여러분들? 네, 궁금한 거는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